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고신세 시간에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2021년 한국경제 10대 키워드, 핵심 10대 키워드를 고 작가님이랑 저랑 같이 한번 쭉 살펴볼 텐데, 저희는 뭐 보고서를 뭐 다 막 읽는 건 아니고 보고서도 엄청 길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 더보기란에다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보고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또 고 작가님이 따로 준비하셔갖고 이제 다른 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아니면 통계 자료라든지 저희가 또 따로 찾은 자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고 작가님 중심으로 옆에서 저도 사이드로 반찬같이 이제 추임새 넣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10대 키워드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 2021년 경제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측은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하나의 시나리오다. 예. 공부일 뿐이다. 네. 그래서 이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이제 단어로 10대 키워드를 뽑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3개 WIT 요 3가지 이게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가 2차 충격을 시작한 2021년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는 이쯤에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데이터 중에 가장 실시간으로 잘 나와 있는 데이터가 존스 홉킨스 CSSE예요. 그래서 이거 검색하시면 아주 글로벌 데이터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그래프는 데일리 케이스니까 1일 확진자 수예요. 어마어마하네. 예, 보시면 최근에 뭐 작년 10월부터 2차 충격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한 20만 명 되고 있고, 영국은 한 4만 명 되고 있고, 그리고 옆에 이웃 일본도 5천 명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 글로벌 상황으로. 그래서 누적으로 보시면, 누적 그래프 보시면 그냥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기하급수적까지는 아니고, 예, 예, 약간 조금, 여기서는 뒷부분부터는 좀 선형적이긴 하네요. 예, 이게 쭉 올라오는데 그 기울기가 높아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선형이네요. 그래도. 예. 근데 감소하진 않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는 이제 일일 그 사망자 수입니다. 사망자 수는 더 심각하죠. 그러네. 예, 되게 심각하고 되게 악화. 중요한 거 이 데이터가 또 완벽한 데이터도 아니에요. 뭐 신흥국 같은 경우는 다 오질 못하니까. 아까 잠깐 제가 하나 짚어드리면은, 원래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고 뭐 방역 안 하고 뭐 백신 안 맞고 치료 제대로 안 하고 아무튼 어떤 뭐 전 세계적으로 각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안 했으면 이 복잡계에서 창발은 아까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짚었잖아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려다가 올라가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선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연결을 끊어서 그렇습니다. 좀 이따 그래프도 예. 나옵니다. 예.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적.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 다음 그래프예요. 이겁니다. 이건데 이게 이제 이거 로그로 한 거고. 로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게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는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R0라고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 놔뒀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게 R0가 2에서 5 사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라고 한다면 한 명이 2명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막지 않으면 2명이 4명, 4명이 8명. 기하급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로그로 때렸을 때 직선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보시면 초창기 때는 우리가 전혀 대처를 못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잘 막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만 아니라 전 네. 세계적으로. 근데 그걸 또 못 막아서 거의 다시 기하급수도 올라갔다가 다시 막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막고 시작했을 때 조금 긍정적으로 그래도 이거를 플래트닝 조금 누를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투를 벌이고 있긴 한데 그래프가 그래도 우상향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야, 예, 이게.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앞에 그래프는 그냥 우리 투 전체로 봤다면 최근에 이제 1일 사망자를 지역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건데 보시면 최근에 뭐 EU, 미국, 라틴 아메리카 중심으로 사망자가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네요, 진짜.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거? 2021년의 코로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것은 글로벌 이동성, 글로벌 교역량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운율도 높고 그리고 수출이 되게 중요한데 수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제가 좀 이따 수출 말씀드릴 텐데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해. 일단은 반도체 되게 기파가 신기해요. 있으니까. 예? 좀 이따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 수출이 조금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글로벌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인지를 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그 현대경제연구원에 나온 자료인데 국내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지수와 누적 확진자 수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뭐 우리나라도 규모만 작을 뿐이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좀 최악의 상황에 있는 거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그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3차 유행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확진자 수가 200명 이상이 되면 유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작년 2, 3월 그리고 두 번째 올라온 건 작년 8, 9월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 11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세계는 10월 정도부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되게 강화됐잖아요. 이제 앞에 본 그래프를 통해서는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국내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내수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하나경제연구원에서 카드 그 데이터를 봤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기간이 2020년 1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11월, 12월이 빠진 그렇죠. 거야. 예.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내수가 되게 얼어붙은 시기가 언제냐? 11월부터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 지금 1월 달 하고 있죠? 근데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뭐 2월, 3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 보면 우리나라 내수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출이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민간 소비가 GDP에서 약 50%예요. 작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함께 가는 거 상관없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국내적 충격을 받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뭐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검정색 그래프를 보시면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1차 충격을 받고 내려왔다가 하다가 이 기준 시나리오는 올해 그래도 백신이 나오잖아요. 백신이 나와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잘 마크를 할 것이다 라는 기준 안에서 한다면 우리가 2021년 3분기는 돼야지만 과거의 GDP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백신이 잘 이렇게 통용이 안 되고 또 4차, 5차 유행이 발생하게 된다면 2021년에는 기존의 우리 GDP를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뭐 좋진 않지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 자체의 절대 평가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상대 평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떠냐? 다른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선녀입니다. 선녀. 보시면 이거 2020년 말에 나온 데이터인데 OECD 국가 중에서 2020년 GDP를 보시면 뭐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10% 성장률. EU 전체가 마이너스 7.9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마이너스 5.8, 독일도 마이너스 5.4, 글로벌로는 마이너스 4.5. 근데 아래 보시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0. 우리나라가 선방을 많이 했죠. 잘했어요. 심지어 국민들 고통 분담을 잘하고 잘했어요. 기업들도 잘했고 그리고 차이나
중국은 플러스지만 중국은 원래 6% 이상씩 성장하는 나라였어요. 그걸 비교하면 우리나라 상대평가면 1등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 이코노미스트에서 어떤 그 데이터를 그 뭐지? 저도 이거 보여주냐면 봤어요. 이게 이거예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그 국내에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악영향을 많이 오랫동안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이 숫자가 적으면 우리가 코로나에서 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필리핀 같은 경우가 되게 안 좋죠. 쭉 나옵니다. 근데 그래프상 가장 취약성이 약한, 그러니까 리커버리, 회복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냐? 예, 우리나라입니다. 이건 이제 이걸 보시면 뭐 항목이 되게 많아요. 항목이 되게 많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되게 시민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절대치로 봤을 때 코로나 2021년 시작 국내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경제 충격을 받으면서 시작되겠지만 다른 나라는 훨씬 심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끝까지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작이고. 나는 궁금한 게 그런 분들은 이코노미스트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빨아주겠어요. 그거를요. 우리나라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은 거시적 자꾸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거시적 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터는 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그게 그래서 좀 객관적인 데이터로 뭔가 누군가를 했을 때는 그게 심지어 틀렸을지언정 그 순간에는 그걸 따르는 게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래서 좀 특이한 현상이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높고 대충격에 민감한 그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원래 글로벌 상황이 안 좋으면 거기보다 더 우리 상황이 안 좋아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나라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히 경제 충격이 아니라 코로나와 엮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 같은 경우는 뭐 국민, 뭐 의료진, 뭐 공무원 다 같이 함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면서 나오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수출을 되게 잘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선무당으로서 분석 좀 해보면은 그거죠. 글로벌이 안 좋죠. 근데 조금 더 세분화하면 글로벌 오프라인이 안 좋지. 글로벌 온라인은 역대급 맞습니다. 호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글로벌 그 온라인이라는 게 우리가 그 실로 전화기 만들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요즘에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왕입니다, 진짜. 진짜로 정말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갖고, 뭐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은, 남북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북한이랑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북한이 삼성 기지를 다 폭파시킨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갑자기 최대 피해가 입을 수 있냐? 애플이에요. 애플은 삼성이 없으면은 돌아가지 않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엄청 싸웠잖아요. 핸드폰 할 때. 요즘에 생각보다 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이폰의 OLED는 LG도 조금 납품하고 요번에 BOE 중국 베이징 옵토일렉트로닉스가 조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이폰에 들어간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없으면은 아예 해낼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삼성 대단하다 알고만 있지 애플은 더 대단한 회사거든요. 뭐 글로벌 그냥 왕. 그렇지. 글로벌 왕 이건데 그 왕이 삼성이 없으면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뭐랄까 애증의 관계? 어마어마한 회사지.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을 키워드 정리해 보면 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으면서 국내 경제가 시작하고 있는데 그 충격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게 아니다. 근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잘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힘의 근거는 수출에 있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가 임프루먼트 개선. 이게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 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해 백신도 보급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완화.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트럼프가 워낙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했고 또 주의 갈등도 이게 없어질 수는 없지만 왜냐면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교육력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건데
일단은 그 예측의 근거 중에 하나가 다음 그래프 보시면 IMF가 그 2021년의 경제 그 GDP 성장률을 예측한 겁니다. 보시면 예, V자 반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머징은 6%, 선진국은 3.9%, 세계로는 5.2%인데 물론 이게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워낙 마이너스가 심했으니까. 그래도 그래프상은 보기 좋잖아요. 아무튼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 요거는 산수 잠깐 해보면은 여러분 아까 이탈리아 같은데 막 10% 빠졌잖아요. 5% 넘으면 95%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마이너스 5%예요. 그래도 느는 게 좋죠. 그렇죠. 확실히. 예.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2020년 4분기 기점으로 글로벌 교육력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코로나 상황이 좀 최악인데 그래도 거기에 좀 적응하면서 또 혁신하면서 이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IT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은 온라인 쪽으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0년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우리나라 수출을 잘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산업통상부에 나온 자료인데요. 특히 작년 4분기는 수출액 증감률 모두 2년 만에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코로나라서 막 너무 힘들고 다 망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데이터 중심으로 봤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선방했어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이제 다음 데이터가 그 WTO에서 그 수출 10대 대국이 2020년 누계로 증감률. 수출 증감률 봤더니 우리나라가 전체에서 4등입니다. 10개 중에 10개가 이제 10대장이에요. 4등인데 홍콩, 중국 좀 여유를 뺀다면 네덜란드 다음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1월에서 10월 누계잖아요. 우리나라가 4분기 때 되게 힘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11월, 12월 돌아가면 중국, 홍콩 빼면 우리가 가장 선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세 분하고 보면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컴퓨터 이런 수출 되게 많이 됐고요. 4분기는 자동차도 많이 수출이 됐고요. 속칭 그 뭐죠? 바이오 헬스 그리고 그 친환경 뭐 이런 관련된 상품들도 에코 프렌들리한 그런 것도 되게 상품들. 많이 수출이 됐더라고 하더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되게 좋아지는 상황. 그래서 2020년은 우리가 되게 많이 선방을 했고 작년 4분기부터 좋은 상태이고 지금 올해도 코로나 발이 되게 글로벌적으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잘 선방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더 좋아질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이게 좋아진다고 말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수도 중요하잖아요. 네. 내수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 고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키워드 3번이 선액이 한데 선액은 좀 긍정적 이미지긴 한데 세부 내용이 보면 그렇진 않아요. 보시면 2021년에도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나 하반기 이후에 미약하게나마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 그러니까 되게 힘들 거고 하반기 때야 조금 미약해나마 회복이 되는데 이것도 좀 뭐랄까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최근 통계인 2020년 12월 그 고용 통계를 보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로는 62만 명 감소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24만 명 정도 감소를 했는데 보시면 최근에 그래도 전월 대비는 플러스였는데 다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처참하네요. 예, 왜냐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가 강화가 되면서 고용이 되게 이제 처참해졌는데 세부적으로 다음 거 보시면 일단 도소매, 숙박 음식 대면을 해야 하는 서비스 관련된 직장은 거의 뭐 많이 이렇게 했고요. 제조업은 좀 버티고 있는 수준이고 그나마 공공행정 인력에서 그 국가가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약간은 봉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 한계가 명확하죠. 이게 뭐 당연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이런 고용이 이루어져야지만 회복이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앞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3차 코로나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면 그 다음 거 보시면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 설문조사한 건데 2021년 채용 계획 조사를 발표한 거예요. 예, 65.4%가 2020년보다 축소하겠다.
왜냐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고용하는 것은 이게 고용을 늘리려면요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고용할 수 있는 이게 마음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본 기조는 2021년은 작년보다 축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용이 많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20대 지금 초년생 친구들이 너무 가엾죠. 예. 왜냐면은 되게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인데 예, 고용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버텨야 되고 이때를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예. 어쩔 수가 없죠. 상황은 안 바뀌고 예를 들면은 하나투어 같은 데가 엄청나게 큰 여행사고 매출도 되게 컸거든요. 며칠 전 뉴스 보니까 그 사옥 팔았다고 사옥 판다고인가? 아무튼 못 버티니까 캐시인가 뭐 1,000억을 뭔가 이렇게 마련하려고 방법이 없는 거. 이미 다 무급휴가고 그다음에 무급휴가도 그러니까 그거죠. 아직 해고는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정리 해고를 또 하려고 하고 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왜 고용 통계 같은 경우는 좋아지기 쉽지 않냐면 고용 통계는 대표적으로 실물 경제의 후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좋아진 다음에야 고용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먼저 좋아지진 않아요. 고용이 좋아져서 실물 경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보통 경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나 기업 하는 사람이 이제 되게 중심이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불확실성이 크게 되면 고용을 선제적으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에 맞춰서 긍정적인 낙관 안에서 고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힘들죠.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데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실업률이 낮냐? 되게 상황이 힘든데.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 작년 12월 최근 통계입니다. 통계 나왔던 건데 실업률이 4.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를 뽑는 것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들어가지 않아요. 비경제활동 인구에 우리가 실제로 실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직 포기자, 취업 준비생, 시험 준비생 같은 경우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낮게 보이지만 실제 실업률은 훨씬 더 높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2021년은 코로나의 큰 충격으로 글로벌적으로 국내적으로 받고 시작한다. 그래서 경제 충격을 받고 시작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그 근거는 수출에 있다. 수출은 작년에도 의외로 선방을 많이 했으며 지금 흐름상 올해에도 선방을 할 것처럼 예상이 된다. 그러나 내수는 많이 힘들 것이다. 특히 고용지표는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것도 시나리오가 백신이 원활하게 진행됐을 경우를 상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뭔가 변수가 생기게 되면 내수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을 상황이 있다라는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 그림을 그리시면서 2021년도 한국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3개 키워드 살펴봤고 제가 마지막 끝날 때 여담 하나 해드리면은 제가 뭐 어디서 봤더라 CNN에서 봤나 이렇게 페이스북 CNN 뉴스 뜬 거 봤는데 솔직히 뭐 미국이니까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제가 근데 기사가 너무 기사 제목이 너무 리마커블 해갖고 본 게 있는데 그 미국에서 이렇게 음식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무료 급식소 같은 거. 네. 그거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원래 코로나 전에도 많이 이용했는데 그 음식이 다 떨어졌대요. 줄 음식이 없대요. 미국도 실업은 많아졌고 그거는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막 거기 사진이 뭐였냐면은 자동차를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가는데 줄이 이렇게 그 음식점에서 그거 무료급식소에서 음식을 타려고 자동차 행렬이 길어졌는데 결국엔 또 못 타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다 떨어져 갖고 전 세계 진짜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무료급식이 안 될 정도의 지금 경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막 되게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거를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자기랑 솔직히 코로나 터진 다음에 하등 상관없는 분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저는 제 예측이 틀리기를 100% 바라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021년에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제 근거는 뭐냐면은 네이버에 여러분이 들어서 코로나 치면은 전 세계 확진자 수도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우리나라 몇인가 이렇게 가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거에서 확진자 숫자 누적 숫자가
그러면 이제 원래 뒤에 있던 나라들은 별로 발생이 안 하거나 뭐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 우리보다 누적 확진자 숫자가 작은 나라들은 이 발생 그날 발생이 뭐 15 막 이랬는데 뒤에 있는 나라들도 막 지금 600, 500 이런 게 보여요. 그렇죠. 얘는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오늘 아침에 봤나 어저께 밤에 봤나 중국도 또 어디 봉쇄했다고 또 걔네는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에?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 백신 얘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그래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면 일찍 끝나면 누구한테나 좋은 거니까 예. 그냥 최악을 생각하면서 버티자라고 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2부 시간에 한국 경제 10대 키워드에서 몇 개 살펴볼 건가 2부는? 그때는 이제 4번과 8번. 알겠습니다. 두 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2부에서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